한 6천 정도? 예. 아, 월 매출 예, 6천 매출 정도 6천 정도 달성을 했고요. 예. 그러면 순수익이나 마진은 한 저희가 마진율은 평균 잡아서 한 15%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전라도 광주에 제가 갑니다. 온목사 인터뷰하러 가는데, 이 대표님은 옛날에 인천에서 셀러 활동을 좀 하시다가 잘 파시는 셀러인데, 지금 셀러를 교육하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교육하는 호 사무실 겸 뭐 셀러 존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소 사무실 겸 이제 셀러들이 입주해서 조금 배워볼 수 있는, 제가 가리키는 GSM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량 등록 셀러들에게 도움이 좀 줄 수 있는 교육 장소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 가서 대표님 셀링 활동 하는 거 물어보고 그 셀러존 구역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대구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광주에 도착을 해서 여기 지금 이 건물, 저기 1층 애견샵에 있는 위에 3층 건물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제가 또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필승. 예. 처음부터 다시 하죠.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일단. 네, 반갑습니다. 김훈입니다. 예, 오늘 지금 대구에서 제가 전라도 광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김훈 대표님이라고 GSM을 활용한 대량 등록 위탁 셀러를 하고 계시고요. 광주에서 조그만한 이제 셀러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런 교육 단체도 만들고 셀러 교육을 위해서 셀러 존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카페에도 와보시면 광주 지역의 GSM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강사님이고요. 현업에서 셀러 활동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 일반 초보 셀러들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여서 제가 이제 온목사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함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지만, 기존의 현업에서 오랫동안 셀러 활동을 하신 분들이 가진 노하우나 생각들을 조금 좀 진솔하게 공유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 무려 전라도 광주까지.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질문을 좀 할 텐데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대표님은 언제 그러면 이쪽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시작은 제가 2018년도에서 이제 3년 차 정도 되고 있어요. 아, 네. 3년 차. 2018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로 3년 차고 2년이 지난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다가 왜 이 온라인 창업 중에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네. 넘어오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원래는 직장 생활로 해서 기계 설계 쪽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9년, 10년 정도 그 일을 하다가 이제 한 36쯤 되니까 좀 이제 이 일을 계속해서 내가 노후에도 할 수 있을까 좀 막막한 게 좀 많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았던 찰나에 이제 제가 알던 그 전에 직장 지인분이, 직장 동료분이 이쪽 일을 하고 계신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저도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었기도 했고, 그래갖고 무작정 같이 나도 그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소개받아서 이제 셀러존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게 됐죠, 바로. 네. 다 똑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제 인터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작하는 동기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죠? 또는 자영업자를 하신 분도 지금 요즘에 이제 특히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쪽으로 또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이 업계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한번 인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와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알게 됐었죠, 대표님이? 일단은 제가
18년도 12월에 갔을 때는 이제 엄상필 본명 말씀하셔도 됩니다. 엄상필 대표님은 이제 대구로 내려갈 시점이셔서 그렇죠. 예. 바로 이게 뵙지는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어쨌든 젠트레이드 셀러전 쪽으로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김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인천 젠트레이드 셀러존을 운영할 때 그때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고 저는 대구로 내려가고 도매 사이트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대구로 내려갔었고 그 시점에 이제 대표님이 또 네. 올라오신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구에 있지만 지금도 계속 인천이나 뭐 부산이나 저와 거래처나 어떤 협업 지점에 있으신 대표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인연이죠.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네. 제 첫인상이 좀 어땠나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네. 이제 나이가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네. 제가 좀 더 많은데 네. 말을 놓기가 좀 쉽지 그렇죠. 않죠. 네. 제가 어립니다. 구독자분들도 오해 많으시겠지만 제가 김훈 대표님보다 한 살 어린 상태고요. 뭐 물론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인지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한테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매출이 지금 2년 네. 정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대표님. 예, 그죠? 예. 그럼 2년 정도 진행하고 3년 차인데 네, 네. 매출이 가장 잘 나왔을 때와 네. 가장 뭐 좀 저조했을 어, 때의 매출과 순수익이나 뭐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음. 좀 공개를 해주세요. 우선은 제가 이제 2018년도 10월에 시작을 했었고 예. 그 2019년도는 어쨌든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19년도 말까지는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오르고 내리고는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 2020년도에 2월 달에가 좀 이제 매출이 제일 높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지금 다 합치면 한 6천 정도? 예. 아, 월 매출 예, 월 6천 매출 정도, 6천 정도 나왔어요. 달성을 했고요. 예. 그러면 순수익이나 마진은 한 저희가 정도 됐죠? 마진율은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15%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 6천 정도 네. 달성을 했었고 네, 평균 마진이 15%. 예, 맞아요. 뭐 물론 마진을 많이 보시는 제품도 소수 네, 있고 네, 그죠? 네. 15%보다 적게 보는 평균으로-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15%. 평균적으로 15% 정도. 네. 그러면 순수익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네. 단순하게 6천에다가 뭐 15%를 곱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매출에 대한 네. 마진이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마진 계산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순수익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첫 달에 네, 네. 혹시 매출이나 순수익 얼마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거의 첫 달은 매출이 없었어요. 아예. 아예 없었고. 네. 그러다가 일단은, 네. 언제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가공부터 먼저 네, 하고 시작하셨고 거의 어. 첫 달은 아예 매출이 없었고요. 예. 둘째 달부터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고요. 지금 처음에 네. 아까 첫째 달에 매출 없고 가공부터 네. 시작을 했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네.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이걸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어쨌든 19년도에 뭐 꾸준히 올랐다고는 하지만 예. 이게 정체기가 한번 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4월 달까지는 매출이 쭉 오르다가 예. 이제 5월 달에 그거의 반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2020년 5월 네, 달에 네, 말씀하신 네. 거죠? 반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예. 그 뒤에는 뭘 해도 오르지가 않았어요. 막 꾸준히. 저는 이제 제 칸에는 뭐 기획 상품도 꾸려보고 뭐 새로운 도매처나 발굴도 해보고 뭐 아이템을 계속 모아서 해봤는데 전혀 이게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2달, 3달 정도가. 그러면 2020년 4월부터 한 7월까지. 4월부터 7월까지는 네. 정책 매출이 네. 반토막이 났었는데 맞아요. 이제 상승 폭이 계속 네. 떨어지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물론 누구한테나 이제 이게 물건을 파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률적으로 내가 마진 15% 보면서 매출이 계속 달마다 성장하는 건 어려워요. 네. 그죠? 맞습니다. 매출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 실예로 들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떨어질 때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뭐 그게 사업인데 맞아요. 어떻게 저희 같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계속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건 사업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지금 떨어질 때 네네. 이것저것 뭐 기획전도 해보시고 네. 도매처 발굴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극복을 못해서 힘드셨을 건데 네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음. 지금까지 영위를 해오실 수가 있었죠? 일단은 좀 마인드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기는 하는데 예. 좀 그걸 다잡고 계속 꾸준히 했던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어쨌든 음. 그래서 오히려 매출은 떨어지면 일은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더 하는 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네. 꾸준히라는 게 네.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떤 점을 꾸준히 하신 거죠? 뭐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이라든지. 저는 이때는 뭐 순환도 무조건 꾸준히 했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가공도 계속 많이 했었죠. 엄청 많이.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네. 이 부분에서 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데 네네. 제가 하나 뭐 부연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꾸준하게 할 때 네.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매출은 올랐다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어떻게 내가 전략을 짠 대로 맞아요. 뭐 전부 다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음. 그죠? 근데 매출이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내 기분에 막 슬럼프가 오고 이 업을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뭐 또는 매출이 올랐다 네. 매출이 오를 때는 굉장히 하고 싶고 뭐 이런 네. 마음이 변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업을 내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유통이잖아요. 그러면 짧게는 연단위 어떤 그 자본의 흐름들을 맞아요. 자기가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 나감에 있어서 하루의 루틴, 뭐 내가 상품명 가공이 100개면 100개, 네. 순환은 뭐 하루에 무조건 한 번씩, 뭐 이런 본인만의 루틴을 네. 수치화시켜서 하루의 숙제를 본인한테 주는 거를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꾸준히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매출이 또 정상 궤도에 맞아요. 올라오고 이게- 그 매출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더 올라가고 또 당연하게 느껴지고 네. 이러면서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죠? 이게 뭐 내가 무슨 판매를 뭐 작업을 했더라도 네. 이게 뭐 바로 진짜 매출이랑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렇죠. 어느 순간 꾸준히 한 게 쌓여서 이제 나중에 결과로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매출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급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고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내가 퇴사를 하는데 딸린 가족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급하다고 느끼지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고요. 그죠? 네, 그 감정이랑 상관없이 내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창업을 할 때 뭐 대량 등록 위탁 판매면 위탁 판매 아니면 뭐 해외 사입을 하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매출이 떨어질 때 그것을 극복하는 그 노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항상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지치지 말고 꾸준히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매출이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멘탈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사업은 멘탈 싸움이죠. 네. 그리고 가공을 제가 왜 꾸준히 계속 하라고 하냐면 내가 매출이 안 오른다고 해서 가공마저 안 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매출이 올라갈 때쯤에 이제 내가 가져다 쓸 재료가 많이 없어요. 가공을 많이 해놓으면 언제 쓰더라도 맞아요. 내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으면 그 재료에서 선택해서 조합을 해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네. 이런 선택의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가공은 무조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건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 네.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현업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 수익 구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제 카페나 물론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처음 이제 유입되시는 분들이 다들 이런 말씀들 네. 많이 하세요. 뭐 카페 댓글에 보면 마진이 적은데 이 업을 왜 하고 있냐? 그리고 뭐 이 업은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의 대량 등록 개수가 점점 제한이 되고 있고 네. 마켓의 추세가 네. 대량 등록보다는 단일 상품 등록이라는 제재로 네. 뭔가 많은 움직임들이 대량 등록에 되게 불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냐? 라는 것들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마진이 적은데 왜 이걸 하느냐는 일단은 이거는 대량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의 마진을 높게 이루어지질 않고 이게 이제 상품이 많은 거를 운영하면서 그걸로 이제 마진을 극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박리담의 형태죠. 네, 쉽게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아이템 하나 사입해서 해보자는데 이것도 원래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게 뭐 팔리는 것까지도 뭐 테스트가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뭐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 또한 이것도 쉽지 않고요. 오히려 대량 등록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입을 굉장히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물건을 놓고 하는 유통이라 네. 손가락 가지고 마진이 적더라도 주문을 뭐 3개 넣으나 300개 넣으나 똑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CS 양만 조금 더 늘어날 뿐이지. 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이라 내가 제품 한 개 마진을 많이 본다고 해서 무조건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팔아야 되겠다. 라는 접근 방식으로 사업의 이 전반적인 구조를 형성을 해버리면 네. 뭐 자본이 많거나 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으신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 단순히 마진을 더 많이 본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재고를 떼고 판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다소 리스크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 좀 버티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쟁자가 또 생기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뒤에 보면 지금 김훈 대표님이 직접 사입해서 제품을 판매를 할 제품들이 있어요. 사진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은 제품들이 있는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뭐 본인의 선택해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사입을 해서 조금 더 곁들이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사업의 구조를 확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처음에 접근하는 이 사고 자체가 내가 중국에서 직접 이 물건을 사입하면 마진을 100% 보는데 200% 보는 대로만 놓고 사입을 진행하는 이 사고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자본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좀 안 지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구독자분들이 또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사실 네, 저는 네.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비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주인데 네. 혹시나 처음 매출이 없을 때부터 이렇게 매출이 네. 계속 증가를 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이 딱 증가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증가했다라는 본인만이 느끼는 어떤 사소한 팁들,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혹시 판매를 할 때 난 이렇게 해서 매출이 증가했던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공적인 거는 이게 내가 이제 판매된 주문 리스트를 보면은 예. 어쨌든 좀 원본 상품이랑 많이 분리되면서 아예 그 상품명으로 명확하게 내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매출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확실히 좀 예, 체감이 되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매출이 좀 오르게 된 계기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위탁 대량 등록에서는 상품 순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뭐 마켓별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도매처별로도 있다든지 하면서 꾸준히 테스트도 하면서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이런 게 상품 순환에 그렇죠. 그것도 조금씩은 이게 주문 들어오는 현황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하면서 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금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일단 상품명 가공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원본 상품명하고 다르게 이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키워드로 주문이 한번 땡겨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 그 마켓에 그 키워드로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건 네, 느끼시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확률을 모든 제품의 상품명 가공을 처음에 해야 되냐? 아니면 기본 상품명을 올려놓고 팔린 거에 대해서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하죠. 항상 처음 영상 찍을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걸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본 상품명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만 상품명 가공을 한다? 기본 상품명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온 것들은 그 도매처에서 그 기본 상품명의 상품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주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맞아요. 있어요. 그죠? 네. 그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도매처에서 어떤 상품명을 많은 셀러들한테 똑같이 제공을 하지만 내가 싸게 올려서 주문이 들어왔다면 그런 제품들은 내가 가공을 하는데 큰 내가 이런
주문 들어온 제품만 가공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의 흐름이 뭔가 앞 뒤가 없는 느낌이잖아요. 왜? 내가 만약에 3%로 싸게 올리면 주문이 들어오겠죠. 네. 기본 상품명으로 네. 하더라도 그죠? 근데 그 제품만 내가 골라서 상품명 가공을 하겠다. 근데 그 전제는 이게 상품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제품들만 가공을 하겠다는데 네. 상품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략은 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나 본인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나열하고 어떤 포인트를 작업을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확률을 우리는 모르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상위 셀러가 되기 시작을 하면 상품명 가공을 조금 등한시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 그때 돼서 상품명 가공할 시간이 없으니 초보 때 귀찮더라도 한번 다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처음에 좀 네, 많이 하는 게 그렇죠. 좋죠. 그리고 순환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내가 그냥 단순히 올리고 내리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많은 상품에 대해서 신상품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먹여서 조금이라도 더 상위 노출시켜서 0.1%의 확률을 끌어올리는 건데 네. 이것도 그냥 순환하면 주문이 들어온다더라 해서 순환만 하시면 안 되고 특정 마켓은 이 트래픽을 받는 서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네. 예를 들면 ESM, G마켓 옥션 네.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대에 사람들이 워낙 많은 상품을 쏘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몰리는 트래픽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시간에 내가 상품을 쏘고 하더라도 반영하거나 주문이 올라오는 시간이 늦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주 디테일한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리저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 테스트 해보면서 적정 시간대를 찾는 것도 일종의 테스트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방법이 아니라 이런 사고를 배우셔야 돼요. 왜 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데 있어도 시간대별로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고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약간 눈치 게임이거든요. 마켓에 어떻게 내 작품을 조금 더 네. 좋게 뿌리느냐에 대한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계속 추측해봐요.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시는 네. 게 저는 분명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네, 동의합니다. 아, 동의합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쭉 들으시고 지금 월 매출 한 5천에서 평균적으로 한 4천에서 5천 사이 꾸준히 나오시는 대표님이고요. 순수익도 아까 그 마진대를 계산을 해보시면 한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계산이 되시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끝났다. 막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더 좋은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뭐 물론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하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초보자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불안해하세요. 음. 남들은 대량 등록 끝났다고 하던데, 뭐 남들은 어떻다고 하던데 불안해하시거든요. 이 대표님은 지금 안 불안하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꾸준히 소매를 한다면 예. 지금보다도 매출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네, 소매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그렇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소매보다 다른 플랫폼에 조금 더 중요시 네. 여기는 어떤 구조가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제 혼자 소매를 하고 있지만 또 같이 이제 지인분들이랑 협업해서 또 사업을 더 크게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뭐 도매도 지금 운영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쪽에서 이 장소에서 셀러존 형태로 해서 이제 셀링 자리를 활동할 수 좀 있게끔. 셀러 활동할 수 있게끔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원래 본업이었던 대량 네. 등록 셀러의 포션을 없애진 않고 조금 줄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도매 네, 플랫폼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인 전라도 광주에 기반이 GSM 기반이 맞죠? 예, GSM 기반이 맞고요. 지금은 저희가 도매 사이트 오픈을 하긴 했어요. 예, 예. 오픈도 하고 이제 중개물 같은 데도 상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아직 저희가 좀 상품 수가 적다 보니까 예.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GSM에 같이 이제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GSM 기반으로 이제 도매 사이트에 하나의 도매 사이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가져가시고 있고요. 지금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옆에 좌우로 책상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GSM 기반으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셀링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네.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네. 교육소 사무실이죠. 예, 맞습니다. 교육도 제공되고 네. 개인 책상이랑 셀링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셀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GSM 플랫폼으로 가르쳤던 분들은 제가 뭐 앞전에 인천에 계신 분들도 소개 영상을 찍었고 지금 광주에서도 찍고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누군가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GSM을 가지고 셀링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뭐 이런 소호 사무실 운영을 해서 나도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그 영상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홍보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아니라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신다라면 제가 지금 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지금 GSM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라도 광주에도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가 내가 초보라면 무조건 저는 도시락 싸들고 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봐야 돼요.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대구에서 셀링 활동을 하다가 부산에 뭐 좋은 게 있다라고 해서 배우러 다 정리하고 또 부산 가서 몇 개월 살다가 또 인천에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 또 짐 다 정리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저도 셀러 할 때 제가 정보를 얻고자 하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만이 아는 어떤 팁이나 노하우들을 알기 위해서 정말 돌아다녔거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뭔가 교육단체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GSM 플랫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접근성만 용이하다면 저는 무조건 와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뭐가 돼도 도움이 될 거니까 그 생각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또 해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정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고정비는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셀러존 관련된 영상은 제가 잠깐 한 타임 쉬고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김훈 대표님 모시고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이쪽에 대해서 좀 사소한 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 이제 셀러존 쪽에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튜버나 이런 데서 보고 사업자까지는 만드시고 나서 되게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하실 때 사업자 만든 것만큼 그 뒤로도 크게 진행하시면 두려울 건 없으세요. 그래서 계속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계속 끝까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자를 내기까지가 사실 제일 어렵죠. 그죠? 그 결정을 하는 것까지가 제일 어렵고 그 뒤는, 거기까지 결정을 하셨다면 그 뒤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니까 충분히 뭐 접근성만 용이하다면 와서 배우셔도 되고 저희 카페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김훈 대표님한테 따로 제 요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메일 주소는 제가 댓글에 한번 남겨 놓을게요. 자, 저희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셀러들에게 교육을 하는 플랫폼 계속 잘 키워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한 타임 끊고 사무실 소개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